2024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로 노말 건축의 새 건축가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말 건축 조세현 소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말건축의 이복기 소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노말건축의 최민욱 소장입니다. 노말 건축의 전반적인 소개를 한 분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무실 이름이 일단 노말이잖아요. 평범하다의 노말인데 그 MAL이에요. 저는 R을 뺐는데 네. 그게 이제 평범하다라는 것에서 그 R을 빼면은 사실 이제 한국말 발음 콩글리시라고도 하죠. 저희가 그 노말하다에서 그 노말을 해서 그 살짝 그 평범한 요소를 살짝만 틀어가지고 네.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살짝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말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제 많이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건축도 있고 어떤 이런저런 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싶은데 사실 말로만 많이 하잖아요. 그거 건축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말로는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자라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그러면 했고 처음에는 저랑 최 소장 둘이서 했다가 나중에 이 소장이 이제 합류해서 지금은 3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분은 같은 회사에 계셨던 거죠? 네. YG건축에서 같이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좀 있었던 건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있었고 여기는 계속 있었고 저 친구는 그냥 빨리 나왔고 그 당시에 계속 술 먹고 네. 그 얘기를 내가 쏙 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한 사람 나오면서 또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다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여기는 또 심지어 나왔을 때 쉰다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제가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쉬겠다는 사람 쉬지도 못하게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 죽을까 굶어 죽을까 제가 하려 했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선택한 거죠. 거기 이제 실무 경험을 하시면서 좀 배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혹은 이제 독립하시면서 노말 건축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들을 드러내고자 혹은 확장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는 이제 실무적인 걸 제일 많이 배웠어요. 이제 건축물이라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단순히 디자인인데 이제 실무에 넘어와서는 이제 법적인 거라던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라던가 설계를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실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독립하고 나서 제가 사실 좀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당황했던 순간이 뭐였냐면은 실무나 이제 디자인 같은 거는 할 줄 알고 배웠는데 운영, 영업, 건축 사무소 이제 직원이 아니라 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를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만나 뵙고 그 처음에 만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진 않잖아요. 사무실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을 몰랐던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아서 이제 그게 경험이 쌓이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바로 그 실무를 시작했던 곳이 그 YG 건축이어서 그 학생 때부터 이제 8년을 일했는데 제일 오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몰랐는데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실무는 이제 자연스럽게 배워졌던 거고 다양한 경험을 건축에서 익혔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직원들을 보면서
그 좀 저 연차 때 고민되는 것들이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랑 저들이 좀 왜 저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는지가 요즘에 조금 최근에 좀 느낀 거여서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한 회사 있으면서 그게 나에게 공감 능력이 조금은 생겼구나라는. 최근에 직원들에 대한 네, 어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잘해줬다고는 저 스스로 말 못하고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 보여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일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최근에 느꼈습니다. 저. 와이즈에 있다가 터미널 세븐이라는 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이게 좀 맡고 있던 일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좋았죠. YG에서 배울 수 있던 그 실무적인 것과 그리고 T7에서 있으면서 또 실무적인 것 플러스 알파들을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제 사무실을 운영할 때 되게 큰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다 좋았어요. 다 좋아가지고 이걸 뭐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었고 네. 근데 그 지식들이 정작 뭐 아까 조 소장이 얘기했듯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제 베이스는 되죠. 바탕은 되지만 그게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다 대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도 계속 배워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전 회사에서 배웠다고 한들 그 회사의 모양 안에서 저희가 배운 거니까 네. 지금은 저희 셋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건 극히 드물고 예. 사실은 뭐 배경은 다 다르잖아요. 뭐 각자 자라온 배경도 다르시고 또 출신 학교도 다 다르고 혹은 성격도 다르고. 근데 어떠세요? 세 분의 어떤 파트너십으로서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비슷하거나 혹은 좀 다른 점들 그런 것들은 뭐 각자가 느끼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됐을 때 이제 번호 교환하고 되게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됐을 때 이제 연락처에다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이름을 적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공격이라고 써놓고 그때부터 수비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운영하는 포지션 자체가 되게 좀 뭐 안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주나 이런 걸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이쪽은 진짜 안에 운영면에서 내실적으로 좀 챙기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중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중간 위치에 있는데 조율하는. 그래서 성격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수장은 뭐 얘기 나온 거를 일단 뱉었어? 그러면 우린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라는 스타일이고 내가 그냥 조 수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최 수장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허점을 찾아요. 그래서 허점을 찾아서 이런 거 위험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던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걸 꾸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의 성격? 네. 저는 그리고 그냥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이제 도면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내실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최근에 좀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저희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람 환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그거는 다행인 거는 그거는 되게 같아요. 어쨌든 생각하는 꼬린 지점은 되게 동일한 건 그건 정말 다행. 그게 다르면 사실 제일 큰일인데 그거는 동일한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서로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방향도 해봤다가 이런 방향도 해봤다가 그러고 제가 실패하면 여기 방향대로 했을 때 성공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저쪽 방향에서 하는데 성공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방향성을 저희가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배경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당장에는 되게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둘이보다는 셋이 좋은 게 집단적인 그런
지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소장님들께서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하시면서 좀 어떤 영감 받는 부분들. 사실 이제 건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영감을 좀 통해서 뭐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순서대로 앉아 있는 게 체격순이기도 하잖아요. 작고 중간 크잖아요. 근데 의외로 프로젝트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쪽에서 되게 거시적이고 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제 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작은 것, 디테일한 것들이나 이제 남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제 다행인 거는 방금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이 저걸 신경 써주니까 제가 이걸 신경 더 쓸 수 있고 이 사람이 이걸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른 걸 챙겨주니까 이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꼭 2명씩은 짝을 지어서 하는 게 한 사람이 좀 뒤에서 봐주면서 저런 것들을 좀 놓친다 싶으면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하기도 하고 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영감을 받는 것도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축도 건축인데 건축이 아닌 곳에서 많이 좀 관찰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뭐 영화나 옷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디자인,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기타의 요소에서 성공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거를 건축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해온 프로젝트를 봤을 때 좀 되게 뜻하지 않게 다양한 형태나 어떤 규모나 개념이나 모양으로 이제 이어져 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프로젝트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의 성향을 좀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을 좀 더 오래 완성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상대방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파악도 있겠지만 그분의 성향을 이제 저희가 파악해서 해석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건물이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게 예측 밖이라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은 그게 쌓여서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좀 나오는 성향이 있어서 오히려 프로젝트 시작할 때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클라이언트랑의 성향을 좀 많이 파악하려고 초창기 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 같기는 하거든요. 예산이나 건축주의 성향보다는 그냥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뭐 한편으로 되게 저희 사무실에서 되게 싫어하는데 막 도시적인 얘기하고 막 그런 이제 막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거를 해서 풀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거는 만나지만 이 두 사람이 또 이거를 또 해주니까 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데서 많이 연유해서 이제 저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